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돌봄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있냐. 이게 이제 큰 문제이기도 한데,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식 문제, 선입견,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죠, 네, 의원님? 네네.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저임금으로 허덕이고 있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저하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하다고 보고요. 돌봄 노동은 매우 사실은 반드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을 당하게 하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변에 그런 많은 국민들도 이것은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이다. 돌봄은 그런 인식에서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돌봄 노동 지원 센터라든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도에 관련된 케이스는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국장님.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아이돌봄의 경우는 이제 처우가 낮아서 작년에 한 3,000명 정도를 새로 양성해서 들어오셨는데 한 2,800명 정도가 일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대기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책정한 올해 최저임금이 9,63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주는데요. 여기에 서울시에서는 1,000원을 더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좀 낮게 해주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교통비 문제로 해서 1km 이상의 연계가 된다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는 이제 인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줘서 진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처우 개선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주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통비, 통신비 또 여름에는 혹서기이기 때문에 그 혹서기에 맞는 좀 지원비를 따로 주고 있기도 하고 이런 좀 지자체별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례로 이렇게 처우 개선을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기 지자체 특성에 맞게 더 많은 분야가 있을 겁니다. 뭐 군단이라면 노인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고 도시 지역이라면 또 아동 돌봄 이런 게 많이 더 좀 중요성이 좀 대두될 텐데요. 그런 거에 맞게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더 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을 책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이 다는 아니지만 예. 이런 돌봄 노동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최소한 불편함이 없는 수준까지는 수당이 좀 지급돼야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네.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개선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계속 이야기 속에서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법 개정, 그다음에 조례 재개정에 힘쓸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경비들, 통신비라든지 그리고 교통비 이런 것들이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 예산에 1차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과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이 필수 노동자가 반드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이분들이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고급 인력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처우 환경을 바꿀 때까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정부가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1월 20일 날 올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대응반을 가동하고 3월에는 이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 등의 돌봄 전반에 걸쳐
서비스 고도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고도화라는 게 저희는 이게 민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현재에도 보면 요양 서비스,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99% 이상이 민영화돼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이 전국에 몇십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 비율보다는 민영화된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국민들 대부분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현실은 많은 부분이 지금 민간에게 맡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고도화란 명목으로 더 많은 부분이 민간 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우려를 저희는 좀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의 경우 현재 전국에 229개 이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 지정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수의 민간 기관의 등록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이제 민영화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아까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외 서비스를 받고 싶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제 유료화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민간 기관이 설립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서비스의 질이나 양에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도 이제 돌봄 필요 경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요 경비 예산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 책임은 줄고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가 돈벌이 대상이 되는 민영화가 될 거란 저희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제 그리고 공공성 강화 이것이야말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좀 전락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요양에서도 민간 또 금융자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길을 열어준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민영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니까 예. 우리 사회가 국가가 자본의 논리를 떠나가지고 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의원님, 만약에 이 민영화가 되면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게요. 좀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영화는 일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 쓰는 용어는 시장화인 것 같아요. 시장화. 돌봄의 시장화나 민영화가 된다면 사실은 이제 돌봄 서비스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그 이용료에 따른 서비스 차등화가 돼서 상대적 박탈감,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수원의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네. 다양한 알게 모르게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공백으로 나타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저는 만약에 이게 시장화가 되면 많은 일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어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윤 정부에서는 그것을 없앤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 공공성을 없애고 시장화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이 경기의정 예썰 많은 경기도 의원님 여러분도 보시고 관계자분도 보고 계십니다. 국장님. 예.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예. 우선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진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제 우리 박옥분 도의원님께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런 토론회 할 때마다 항상 주선도 해주시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이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체감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돌봄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좀 더 책임을 다해 주시길, 그래서 2024년 예산에는 좀 더 처우 개선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이제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는 아직 많이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주셔서 돌봄 노동자들이 내가 좀 사회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경기도가 돌봄 수요가 저는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좋은 사례를 저는 보여줘야 나머지 지자체들도 그걸 보고 이렇게 좀 따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제 의원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도지사님이 이제 의지와 결단을 내려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두 분이 이제 힘을 합치시면은 뭐 상황이 빨리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원님, 삼선 의원이시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앞으로 이 의정 활동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안 문제, 이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자칭해서 하겠고요. 입법 활동 그리고 예산 활동 그리고 지역의 민원들이 또 소소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그런 현안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제가 이제 당선된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공약을 하나하나 잘 꼼꼼히 살펴서 꼭 그 공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의원들과의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 그 권력을 정말 좋은 약자를 위한 권력으로 잘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노래는 남궁옥분, 도의원은 박옥분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밀고 계신가요, 지금? 의원님? 네. 괜찮은데요. 예. 그렇게 도의원 그러면은 박옥분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약자를 위한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신선한 캐치프레이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시간에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그렇지만 이분이 안 계시면은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필수 돌봄 노동자에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옥분, 노래는 남궁옥분, 경기도에는 박옥분, 경기도 의원님, 그리고 또 공공연대 노동조합 이주남 조직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